지분 위임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 민두식은 자신의 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전 10시, 평소라면 활기차게 업무 보고가 오갈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민경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뒤를 따라 스텔라장이 우아하게 입장했어요. 복도 끝까지 늘어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 대행 루시아를 직무 정지시키는 안건. 그녀가 수개월간 준비해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던 겁니다. 오늘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루시아의 권한을 박탈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죠. 루시아는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손가락만이 펜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돌리고 있었죠. 루시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요. 스텔라장이 민경채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말이에요. 배신의 쓴맛을 먼저 맛봐야 했던 건 루시아였습니다. 민경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문서였어요. 자신의 지분과 스텔라장의 지분을 합치면 회장 다음으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경채는 잠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승리자의 미소와 패배자의 침묵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가 회장 대행의 직무 정지를 상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텔라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루시아에게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회사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태도였죠.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자신은 회사를 위해 남은 사람이라고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건 민두식 회장의 뜻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루시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루시아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두식이 쓰러지기 전 스텔라장은 루시아를 믿는다고 말했었거든요. 당신이 이 회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스텔라장이 이제는 민경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배신감이 손끝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러오는 걸 느꼈어요. 한때 동지였던 사람이 적으로 돌아서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민경채가 비웃듯 반문했습니다. 뜻이라니 민두식 회장이 지금 의식이라도 있냐고 회사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죠. 민경채는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이 이사회는 더 이상 명목상의 대표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회장 대행 루시아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김선재 부사장이 서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어요. 펜으로 서명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한 명씩 두 명씩. 루시아를 지지하던 임원들조차 결국 서명을 했어요. 숫자의 압박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던 겁니다. 루시아는 그 광경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모습을요. 권력 앞에서는 충성도 우정도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루시아는 종이를 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숫자를 앞세워 사람을 밀어낸다고요. 민경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결정이라고 루시아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쩍였어요. 이제 모든 게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넘쳤죠. 그 말에 루시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죠. 루시아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굴욕감,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민두식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죠. 스텔라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냐고요. 민경채가 대답했어요. 이제 반대판은 없다고. 루시아가 들고 있던 소수지분은 아무 힘도 못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스텔라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루시아는 포기 안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무너질 때까지 밀어붙이면 된다고. 이 회사는 이제 자기 것이라고 단언했죠. 두 여자는 와인잔을 들어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루시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눈치를 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식 통보문이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죠. 루시아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루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루시아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싸움은 이길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에는 포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차량들, 회색 빌딩들, 그리고 하늘 위의 구름. 모든 게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한 줄기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루시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이 그녀에게 맡긴 임무를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손은 책상 서랍을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개월간 모아둔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누가 어떤 계약을 넘겼고 어떤 돈이 오갔는지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스텔라장은 호텔 라운지에서 민경채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민경채가 와인을 따르며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루시아는 명함만 남았다고 덧붙였죠. 스텔라장이 잔을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예전에 민두식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루시아는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한번 붙잡은 건 절대 놓지 않는 성격이라고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민경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민경채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숫자가 진실이라고. 세상은 감정보다 계산으로 움직인다고 단언했어요. 스텔라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루시아의 끈질김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민경채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쪽에 붙어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회사 복도 끝에서 문태경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루시아의 최측근이었던 그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던 겁니다. 민경채는 서서히 자신의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루시아 쪽 사람들은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권력의 공백은 빠르게 새로운 세력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문태경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루시아 회장 대행 해임 소식을 들었느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문태경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회장 대행님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자신도 끝까지 남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은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이후 루시아를 지탱하는 마지막 신호처럼 남았어요. 그날 밤 민경채는 스텔라장과 함께 호텔 최상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회장 자리뿐이라고. 이사회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한다고요. 스텔라장이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깨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민경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어요. 깨어나기 전에 지분을 아버지보다 더 모아서 자리를 굳건히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이미 회사는 자기 것으로 만든 뒤가 될 거라고요.
스텔라장은 사람 일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만약 그럴 일이 생겨도 이미 회사는 자기 거로 만든 뒤가 될 거라고, 아버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단언했죠. 스텔라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경채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세상은 나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 중얼거리며 잔을 들었어요. 그 말이 그날 이후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직무정지 통보가 내려진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언론은 민경채 사장 복귀로 경영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어요. 루시아의 이름은 그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져 버렸죠. 사무실 복도 끝에서 직원들이 속상했어요. 회장 대행이 해임됐다고, 이제 진짜 경채 사장이 회장으로 올라간다고 루시아 쪽은 다 잘리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속삭임이 지나갈 때마다 루시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되었다고, 출입 권한도 일시 정지됐다고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방도 곧 비워야겠다고 담담히 말했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루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럴 줄 알고 모든 걸 기록해뒀다고요.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수개월간 모아둔 내부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계약을 넘겼고 어떤 돈이 오갔는지 모두 루시아의 손끝에 정리돼 있었어요. 루시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면 자신은 진실로 싸울 거라고요. 한편 본사 16층 인사팀에서는 문태경의 해임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본부장 문태경, 인사권 남용 및 내부 질서 문란으로 즉시 해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직원들은 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태경 본부장은 회장 대행 편이었다고, 그럼 다음은 누가 올라올까 궁금해했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섭이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가슴에는 본부장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가 이 자리를 맡게 됐다고, 회사엔 질서가 필요하다고, 개인 감정은 접어두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주변 공기는 금세 얼어붙었어요. 그 말에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는 문태경의 것이 아니라 루시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자리라는 걸요. 그날 오후 민경채는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는 단정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민강유통은 이제 정상화 단계에 있다고, 앞으로는 감정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가 회장 대행 루시아와의 관계를 물었어요. 민경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한때 훌륭한 동료였지만 회사는 개인보다 크다고 잘라 말했죠. 그 말이 그대로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에 실렸습니다. 민경채 루시아 시대는 끝났다는 제목으로요. 저녁 무렵 루시아는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서류 더미를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두식 회장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루시아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민두식은 단단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빨리 깨어나셔야 한다고, 이제 자기 편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경채는 호텔 라운지에서 스텔라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와인잔과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내일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회장 대행 해임을 통과시키고 회장 자리에 대한 안건을 올릴 거라고요. 스텔라장이 그 다음 계획을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은 회장 취임이라고 오판술 회장의 지분이 자기 쪽으로 넘어온 덕분에 지금은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반대 못한다고 문태경은 이미 해임됐고 그 자리에 민지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죠. 스텔라장이 민지섭을 믿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경채가 미소를 지었어요. 돈과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오빠는 자기가 다룰 줄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민두식 회장이 깨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경채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전에도 말했지만 깨어나신다 해도 이미 정리가 된 후가 될 거라고 잘라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자기 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 위로 조용히 반사가 번졌어요. 두 여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민경채는 주주총회 회장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화면에는 새 회장 후보 민경채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민강유통은 변화해야 한다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기가 서겠다고 선언했어요. 박수가 이어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 병원 한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박기가 규칙적으로 깜빡였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심장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박사님, 환자 반응이 돌아왔다고 외쳤어요.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잠시 후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민두식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고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오랫동안 주무셨다고요. 민두식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 루시아 좀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날 오후 그의 귀에 조용히 들려온 소식은 그를 다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민경채 사장이 회장 대행 루시아를 해임하고 회장 취임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두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경채가 회장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자막에는 한 문장이 실렸습니다. 민두식 회장 의식 회복 후 안정세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깨어난 회장이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판을 뒤집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는 걸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몸 여기저기가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가 깨어난 뒤로 아무도 치우지 않은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민두식은 신문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경채 사장 회장 대행 루시아 해임. 새 회장 취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두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신문 모서리를 천천히 구겼어요. 민두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고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민두식은 신문을 접어 탁자에 내려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나가라 했던 그 아이가 결국 내 회사를 가져갔다고 쓸쓸히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루시아, 넌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은 손을 들어 머리맡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루시아에게 전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걸 전할 때가 왔다고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민두식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은 충분했다고 이제 회사로 간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내 손으로 다시 가져가야지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며 운전기사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본사로 가자고요. 차장 밖으로 도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바뀐 거리, 새로운 건물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단 하나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민두식이 세운 민강유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다고 외쳤어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민두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모습이든 자기가 끝을 봐야 한다고요. 18층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경채가 단상 위에 서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스텔라장이 앉아 있었고 주요 임원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회사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감정적인 경영은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민두식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민두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냐고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텔라장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아직 치료도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두식은 단호했습니다. 치료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기가 없는 동안 회사가 이 모양이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채가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아버지, 오해라고, 자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습니다. 민두식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살렸다고 반문했어요. 자기가 세운 회사를 살린다는 이름으로 빼앗았다고 하던데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전 회장님 뜻대로 운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믿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탁자 위에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민경채 새 회장 취임이라는 제목이 회의실 불빛에 반사되어 선명하게 빛났어요. 이걸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어요. 자기가 잠든 사이 누가 누구 허락으로 회장 자리에 앉았냐고 추궁했습니다. 민경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아버지가 없었고 루시아는 더 이상 회사의 중심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어요. 민두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언장의 내용대로 자기가 없을 땐 루시아가 회장 대행인데 그걸 깔아뭉갠 거냐고, 자기가 쫓아낸 아이를 그 자리에 다시 올린 이사회는 뭐 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민경채가 자기는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민두식은 짧게 웃었어요. 책임은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구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민두식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자기가 깨어나기 전에 써둔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분 위임서 28%, 수임자 루시아라고 읽어줬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그건 그럴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민두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자기 결정이라고, 자기가 떠나도 회사를 지킬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단언했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루시아냐고 물었어요. 민두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고, 회사가 자기보다 커야 한다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텔라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결정은 끝났다고, 자기 지분 28%를 오늘부로 루시아에게 위임한다고 선언했어요. 그 말에 주변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사람은 숨을 삼켰고 다른 사람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민경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울먹였어요. 민두식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내 딸이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는 내 상속인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민두식은 마지막으로 루시아를 향했습니다. 이 회사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어요. 루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어요. 예, 회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두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지팡이 끝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묵직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 자막에는 한 문장이 걸렸습니다. 민두식 회장 깨어나 루시아의 모든 지분 위임, 민경채 회장직 효력 논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자들은 권력구도 대변하라며 떠들었고 회사 내부는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호텔방에 앉은 민경채는 그 뉴스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손에 쥔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었는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루시아는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진실은 늦어도 돌아온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창밖엔 민강유통 간판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천천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루시아를 버렸지만 한 사람의 귀환으로 판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민경채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